뇌 손상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체 기관이 손상되어서 급기야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매우 심각합니다. 마약을 권유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서부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 박규영 경사, 서윤정 경장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마약 중독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 중 하나는 청소년 마약 중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약 10년간 10대 마약 사범 및 청소년 마약류 처방량은 매년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며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약이 이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친구가 보내는 잘못된 링크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되는 계기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또래 친구의 권유가 가장 많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 약물이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의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일으키고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을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의존성, 내성, 금단 현상을 가진 약물을 마약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마약으로는 대마초, 필로폰, 야바, 케타민, 그리고 수면제, 진정제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마약들이 젤리나 캔디, 초콜릿처럼 위장되거나 음료에 섞이는 경우도 있고 SNS 다이어트 약, 스트레스 해소제 등 이런 물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유해 약물, 특히 마약류가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 관계에서 고립되어 일상생활까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뇌 손상으로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체 기관이 손상되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뇌는 지금 한창 발달 중입니다. 뇌는 약 25세까지 성장되는데 만약 뇌가 성장하는 이 시기에 마약을 접하게 되면 어른보다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중독됩니다.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처방약 기준 청소년의 중독 발생률은 14%, 성인은 4%로 약 3.5배 차이가 납니다. 청소년기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약 중독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버리는 질병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약류 중에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합성 마약, 친구들은 펜타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국 10대 사망률 1위로 엄청난 중독성을 지닌 펜타닐은 통증을 억제하는 마취제와 진통제로 모르핀의 50에서 100배의 효과이며 강력한 진통제인 만큼 부작용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2mg, 소금 알갱이 10개에서 15개의 크기 양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매일 약 130명 이상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이제 국내에서도 불법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결코 먼 나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펜타닐 외에도 좀비 마약 자일라진, 케타민, GHB 등 다양한 신종 합성 마약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이러한 마약들을 단순히 투약하는 것을 넘어 용돈을 벌 목적으로 마약을 배달하는 유통책, 소위 드라퍼 역할을 맡다가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남용되거나 문제가 되는 마약류 및 약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모에 대한 집착이나 마른 몸을 지향하는 문화와 맞물려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물로는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인데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서 나비약, 디에타민 등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의사의 엄격한 처방이 필요한 마약류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쉽게 거래되고 있고 부작용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스트레스가 큰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인데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입니다. 시험 기간이나 학업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은 콘서타 등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물인데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복용하면 뇌 신경회로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극심한 범불안장애나 수면장애, 틱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직구나 감기약이나 일반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경우인데요. SNS를 통해 급격히 퍼진 신종 환각놀이 형태로 비교적 구하기 쉬운 일반 의약품을 치사량에 가깝게 대량 복용하는 이른바 오버도즈 문화입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수면유도제 같은 항히스타민제, 그리고 우리나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포함된 일본 등의 해외 직구 감기약입니다. 이런 약물들은 합법적인 약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안전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이 문제인데요. 정상 복용량의 수백 배를 복용하여 환각을 유도하면 호흡 중추마비나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거 한번 해봐, 기분 좋아져 라고 권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호하게 싫어, 안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 몸과 미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둘째, 자리를 피하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처럼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알리세요. 부모님, 선생님 또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세요. 진짜 친구라면 나쁜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약을 권유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약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내외 상관없이 청소년이라도 마약류를 소지만 해도 법률의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이미 마약을 경험했거나 중독되었나요? 마약류 약물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 한걸음센터 1342로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위에서 마약류 사범을 발견하게 된다면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중한 내 몸을 망치는 마약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마약에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시고 정체가 불분명한 약물이나 음식도 주의하고 꼭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약 없는 청소년의 즐거운 학교 생활과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